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상승 당분간 없다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준금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부동산 상승 당분간 없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저도 지금 그렇지 하지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추이를 좀 지켜보고 아주 천천히 투자하셔도 됩니다. 지금 집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살 필요가 없다. 현금이 최고인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려고 했던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좀 늦추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지금 살려고 한다 그러면 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그때 매수해도 됩니다. 청약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약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늦추는 게 낫지 않겠나. 하지만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부동산 상승 당분간 없다. 부동산이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감히 못하겠지만 상승은 하지 않는다. 폭락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생각하시고 일단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인하했는데 인하를 왜 했는가? 인하 배경을 보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항상 우리나라 정책은 한 템포 늦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글로벌 경기 위축 현상의 장기화 우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주열 하는 총재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장기화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내도 마찬가지죠. 경기 침체가 왔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장기화다. 장기화가 뭔가 보통 단기, 중기, 장기화 하면 한 1년 이상을 장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최소 내가 볼 때 한 10개월, 한 1년 이상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정시가 지금 널뛰기를 한다 이거죠.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금리를 0.5% 인하한다. 어떻게 보면 정시가 폭락하고 있죠. 정시가 폭락하고 있다. 어젯밤에 또 미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2% 정도 지금 떨어졌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정시도 오르지 못하겠죠. 다음 유가의 불안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유가 요구만 잘 보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31배럴 정도 하죠. 31달러 정도입니다. 31달러. 적어도 이게 한 50달러 정도 돼야지만 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유가가 불안정. 그리고 신용경색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의 신용이 경직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안 되겠죠. 그러면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기업에 돈 빌려주는 자금 금리를 뭐 0.75에서 0.25로 일괄적으로 조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지금은 실물 경기가 침체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의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안정돼야 되죠. 대부분의 그 의학도 그렇고 저공학에서도 뭔가 하면 안정성을 중요합니다. 안정성이 있는 가운데서 성장을 꾀하는 거죠. 스테이블한 상태, 그런 걸 추구합니다. 금리 인하는 보건 위기에는 효과는 미미하다. 하는도 알고 있죠. 금리 인하가 지금 코로나의 백신이 아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가 코로나의 백신이 아닙니다. 치료제도 아니고 효과는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차를 두고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특히 어떤 효과, 이러한 효과는 조금씩 나타날 거다. 그리고 불안 심리에는 긍정적일 거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래도 한원이 0.5%를 내렸으니까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좀 낫다 이거죠. 그동안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0.5% 이상 내린 적이 이번 포함해가지고 3번이죠. 3번 정도 될 겁니다.
일단은 08년도에 이때 0.75% 한번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포함해가 총 3번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08년도만큼 상황이 위중하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제가 할 때 저는 저번에 말씀드리지만 공포를 조장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직시해보자. 소시민이 뭐 알겠습니까? 이런 분도 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데, 그렇죠? 한평생 그 경제를 공부했다는 이런 하는 총재도 잘 예측을 못하는데 그냥 소시민의 의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08년도보다도 지금은 훨씬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피부로 와닿는 게. 그리고 97년도보다도 지금이 더 좀 공포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제 한은 총재가 0.5%를 내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정부도 상당 부분 이 위기를 엄중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사태, 즉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한국은행의 인식이 뭐냐 이래 봤을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실물 경제 파급 강도는 크다. 실물 경제에 대한 파급 강도는 상당히 크고 지속 시간은 길다. 이 말을 했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보통 공부를 좀 했다 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합니다. 완곡하게 하는데 이 완곡하게 쓰는 뜻을 찾아야 됩니다. 강도는 크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는 말로 어떤 말씀입니까? 실물 경제 박살났다 이 말이죠. 실물 경제는 박살났고 언제까지? 엄청 오랫동안. 장기 침체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한 겁니다. 한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실물 경제는 박살났고 상당 기간 오랫동안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부드럽게 실물 경제의 파급 강도는 크고 지속 기간은 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추가 대책이 있느냐 하니까 정부와 한은 총재의 적극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0.5% 내려가지고 0.75%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많이 내린다 하면 한 0.5%, 즉 0.25 내려가지고 최종적으로 0.5% 이하는 더 못 내릴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한국은행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쓸 수 있는 재정 정책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정 정책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하는 말이 적극 공조하겠다. 그죠? 일단은 정부의 재정정책, 정부가 이제 개입해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경제석학 이야기할 때 큰 정부를 표방하는 경제석학 있었죠.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정부의 개입, 수정자본주의여가지고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실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시장의 잘못된 부분, 부조리나 어떤 시장의 기능이 왜곡될 때, 시장이 침체될 때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 뉴딜 정책 이런 이야기 했죠. 뉴딜 정책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좀 했는 거고, 실제 경제석학 중에서 큰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1월 달에 제가 했으니까 그 내용 한번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는가 하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있죠. 근데 사실 지금 한국은행이 제가 볼 때는 옵션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정부 쪽으로 공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 부동산 상승 당분간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한은도 어제 고민을 했는 흔적이 있는데 부동산 상승은 당분간 가능성이 낮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자분이 그런 질문을 했죠.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0.5%, 초저금리, 제로금리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동산은 금리만의 변수가 아닙니다. 뭐 공급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알았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실물 경제가 지금 다른 거는 지금 뭡니까? 변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 실물 경제가 박살났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이 변수가 맞다 하면 이 K 값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금리 이게 0.5% A 변수가 금리가 0.5% 내린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값이 엄청나게 커졌다. 실물 경제.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K 값이 커졌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지금 실물 경제에 의한 변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규제나 뭐 수요나 공급, 학군, 뭐 교통 이런 것보다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면 뭐 기업이 많이 부도한다. 그럼 직장을 잃게 된다. 그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내 가지고 저금리를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뭐 수요가 사라진다. 뭐 이렇게 해서 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좀 내린다고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지 않는다. 실물 경제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 당분간 없다.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부동산 앞으로 뭐 폭락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상승할 여지는 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아주 특정한 지역은 조금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상승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강남 아파트도 뭐 5억 마이너스 5억 떨어져가지고 지금 거래됐다 이런 말 기사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상승 당분간은 없지 않나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주일 총재가 어제 이런 메시지로 했는 거죠. 이런 메시지로 지금 물론 미국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 내렸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내렸다 하는 거 숨은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면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